자, 서사 정리 한번 해보자. 서사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 듀님에 누워 있었어. 듀님이라는 게 전남 창평 은서지를 뜻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듀님에 누워 있다가 임금님이 날 불렀어. 그래서 한양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가죠.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자, 방면을 맡겼다라는 거는 방면지임의 준말로서 관찰사의 소임을 맡겼다라는 거야. 이 관찰사의 소임을 맡겨서 너무 기뻐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연추문 들이달아서, 연추문이라는 거는 경복궁의 서쪽문, 경회남문 바라보며, 경회남문 광화문 쪽이야. 근데 지금 중간에 전남 창평에서 휙 하고 중간에 여정이 다 생략돼 있다. 여정이 생략돼 있는 거는 너무 기뻐가지고 한다름에 휙 달려갔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다시, 여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자, 이런 속도감 있는 전개는 왜 그래요? 배명의 기쁨 때문에, 명을 받드는 것의 기쁨 때문에 휙 달려간 거죠. 연추문들이 따라 경연한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임금님한테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직 인사를 한 거지.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이라는 거는 관찰사의 심표를 뜻해요. 다시, 옥절이 뭐라고요? 관찰사의 심표. 그래서 출발 준비 완료가 된 거야.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임명장 같은 거 받은 거지. 임명장 받고 이제 드디어 출발 준비 완료가 된 거야. 출발 준비 완료. 자,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이제 부임지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부임지로 가는 여정 속에서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라는 표현이 먼저 있어.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가? 소양강이 흘러서 어디랑 합수가 돼? 한강이랑 합수가 되고, 한강은 어디로 통해? 한양으로 통하고, 한양에 누가 있어? 임금님 계시지? 그럼 임금님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물이 흘러서 임금님 계신 데로 가겠지. 임금님 그리워요. 임금님 잘 계신가요? 자,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거 무슨 지정이야?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연군지정. 임금님 생각하다 보니까 임금님 걱정도 되는 거야. 걱정이 돼. 고신거국에 백발도하도 할시야. 하도할시야 할 때 하다가 뭐라 했어? 많다란 뜻이라 그랬지. 백발이 많아졌어. 흰머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걱정근심이 많다는 뜻이야. 잘 봐. 고신이라는 말은 외로운 신하, 절개 있는 신하를 뜻할 때 보통 고신이란 말을 써요.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매. 지금 누가 떠나고 있어? 정토를 떠나고 있죠? 나라를 떠나니? 아니, 그냥 한양만 떠나고 있어요. 근데 나라 떠난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양을 떠나면서 백발이 많아져. 흰머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걱정근심이 많아져. 즉, 무슨 지정이야? 나라 걱정, 임금님 걱정이 많아. 즉, 무슨 지정? 다시, 우국지정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할시야. 그러면서 동지밤 겨우 새어서, 동지라는 곳은 철원의 태봉의 도읍지로 철원을 얘기해요. 동지밤 겨우 새어서 북간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함하면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다. 자, 북한정에 삼각산 제1봉이, 삼각산이라는 거는 북한산을 가리키거든요. 그 북한산을 막 보려고 하는 거야. 즉, 임금님 계신 한양 쪽을 보려고 하는 거죠. 즉,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무슨 지정이에요? 연군지정이죠. 연군지정. 이 동지가 어디라고? 철원, 태봉의 도읍지. 태봉이 무슨 나라야? 이거 관심법, 궁예의 나라죠. 그러니까 궁예의 나라인데 지금은 궁예의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궁예 왕이 옛날 그 대궐터만 남아있겠죠. 뭐가 느껴져? 옛날에는 아주 융성한 그런 나라였을 텐데 지금은 대궐터만 남아있어.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 무상감이 느껴지겠죠? 자, 궁왕대궐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자, 궁예 왕의 대궐터에 까막까치가 와서 지적이는데 까깍 그러니까 어때? 좀 뭔가 이렇게 까막까치만 와가지고 깍깍대고 있으니까 인생이 무상하고 뭔가 마치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네가 안다고 지적이는 것이냐 모른다고 지적이는 것이냐 하고 말을 거는 거야. 마치 자연물한테 말 거는 거, 그러니까 말을 대답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을 이렇게 걸고 있죠. 자, 여기 뭐가 드러나요? 인생 무상, 그리고 천고에 흥하고 망하는 거, 나라에 망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맥수지탄이라고, 나라 망하고 한 탄식 맥수지탄.
자, 이러고서 이제 지금 얘가 멀리 높은 북간정에 올라서 삼각산 멀리 바라보다가 임금님 계신 곳 막 바라보다가 밑을 딱 보니까 밑에는 궁의 왕의 대궐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얘는 여기 태봉 여기 도읍지에 와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회양 쪽에 도착을 해요. 회양 네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마침 같구나. 어디랑 가냐면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급장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는 장소가 중국의 회양이라는 장소야. 그래서 즉 지명이 일치하는 거지. 지명의 일치로 인하여서 누구를 떠올려? 급장유를 떠올리는 거지. 자, 급장유를 떠올림. 급장유를 떠올리고 급장유만큼 뭐하단 얘기야? 그렇지. 급장유처럼 정치를 잘했던 급장유처럼 나도 정치를 잘하고 싶다. 좋은 정치를 펴는 걸 뭐라고 하나?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서사 부분이에요. 서사 부분 한번 읽어가면서 포인트 한번 체크해보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강호의 병이 깊다.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이 깊다. 강호지병, 강호지병, 천석고황, 연하고실. 그럼 이걸 연결시키면 요 단어들이 나오면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겠네요. 그쵸? 자,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방면이라는 거는 방면치 임의 준말이라 그랬죠. 관찰사의 소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임금님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었구나. 연춤은 들이달아 달려들어가서 경외남은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임금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오니 옥절이 앞에 섰다. 굉장히 빠른 전개를 보이죠. 빠른 속도감 있는 전개는 뭐라 그랬어? 그렇지. 얘가 지금 배명의 기쁨. 임금님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휙 달려갔다가 인사하고 가는 거야. 평경 말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악이 여기로구나. 지나가는 거죠 지금. 여정을 지나갑니다.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무슨 지정? 연군지정. 고신목을 백발도 하도할시야. 우욱지정. 동주밤 겨우 세워서 북간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함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삼각산 북한산 얘기한다 그랬지. 연군지정이고요. 궁왕대걸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의 흥망을 안 한다 모르난다. 마치 안다고 지적이는 것이냐 모른다고 지적이는 것이냐 하고 말 걸죠. 지금 자연물을 마치 사람인 양 말을 걸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가 드러나? 인생무상감, 맥수지탄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럼 지금 이게 여러분이 관동별곡에 나오는 이 인생무상감, 맥수지탄 이것이 한시에서 보면 부병루 기억나요? 부병루? 이런 작품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렇죠? 부병루도 인생무상, 맥수지탄 나오는 것이었고 두시연애에 보면 춘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맥수지탄,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또는 이제 어떤 그 성이 이렇게 그다 황폐해진 그런 것에 대한 인생무상, 맥수지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연군지정 드러나는 거면 삼위인국, 송미인국 이런 거랑 연관시킬 수 있고 우국지정 드러나는 건 많죠, 그죠? 많으면서 선상탄 전쟁 가사에도 우국지정 드러나는 거 있었었죠, 그렇죠? 막 작자 화자가 그 북극성 바라보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우국지정이죠. 같은 정서, 화자,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유의 풍채를, 급장유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고 싶구나. 급장유처럼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회양에서 그 중국에 나오는 회양 그 지명이랑 일치하는 이 회양이라는 지역에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싶다.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사로 들어가서 영중이 무사하고, 영중이라는 건 가명아니 다 무사하고, 즉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 다 무사하다 이거야. 약간의 자신의 선정을 약간 과시하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죠. 시절이 3월인제.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이야. 시절이 3월인제.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풍악이라는 것은 무슨 산이야?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의 봄산 이름이 금강산이고요. 여름산 이름이 복례산이야. 가을산 이름이 풍악산이야. 겨울산 이름이 개골산이야. 여기서 이제 가을산 이름 풍악산. 왜 지금 봐봐 3월이잖아. 봄인데 왜 풍악산이라고 했을까? 왜?
산 중에 제일 아름다운 산이 사실 단풍된 산이란 말이야. 정말 예쁘잖아, 색깔이.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운 산 이름을 씀으로써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 계절은 안 맞습니다. 자, 풍악으로 뻗어 있다. 그래서 행장을 다 떨치고 굉장히 간편한 차림새로 석경의 막대 짚어, 돌길의 막대를 짚어서 이제 만폭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사로 들어가 보자. 본사에서 산에 갔다가 그 다음 바다로 간다 그랬지. 여정 한번 외웠던 거 아까 선생님이 잠깐 멈춤하고 외우라 그랬지. 한번 해보자. 만, 금, 진, 개, 비, 화, 불. 자, 만금징계 비화불 따라해보자. 시작. 만금징계 비화불. 자, 만이 뭐야? 만폭동. 금, 금강대. 진, 진월대. 개, 개심대. 비, 비로봉. 화, 활용소. 불, 불정대. 이렇게 됩니다. 자, 만폭동에서 무얼 봐요? 폭포를 보고요. 금강대에서 선악을 보죠. 자, 지금 따라하고 있니? 따라하고 있어야 돼. 이거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지 마. 따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진월대에서 뭐 봐? 산봉우리 보죠. 개심대에서 뭐 봐? 산봉우리 끝에 있는 기운 본다. 산의 정기라고 하죠. 비로봉에 올라가 못 올라가? 예, 여정 아니라 해서 못 올라가. 공자의 경제에 빗대어서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 이렇게 약간 자기 합리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활용소에서는 연못 보고요. 불정대에서는 12폭포 본다. 자, 폭포. 은 같은 무지개 같고, 옥 같은 용의 초리 같대. 뭐가? 폭포가 은 같은 무지개 같고 옥 같은 용의 초리 같대. 폭포를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지. 은유법이면서 비슷한 문장 뭐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 쓰고 있죠? 이러면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을 지어 쓰는 걸 대꾸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뭐 같은 지규법이죠. 은, 옥, 색깔이 백색 이미지잖아. 약간 순수한 이미지 주고 있지. 폭포의 이미지가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그 다음 금강대 맨 2층에 선악이 새끼치니 춘풍 옥적성에 잠을 깨우는 것 같아. 약간 봄바람 오피리 소리에 춘풍 옥벽성에 잠을 깨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폭동에서 폭포의 모습이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섣돌며 뿜는 소리, 섣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자자. 심리면은 거의 4km거든요. 1시간 거리에서 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야. 다시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까지 들린대. 무슨 법이야 이거? 과장법이죠? 들을 때는 우레러니 가서 보니까 눈이로다. 들을 때 우레처럼 큰 소리래. 우레처럼 큰 소리면은 굉장히 큰 소리를 청각적인 심상으로 나타내고 있고, 가서 보니까 눈이로다. 진짜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3월이잖아. 3월에 떠났잖아. 눈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각적인 심상으로 나타낸 거지. 폭포의 이미지를. 들을 때는 우레러니, 멀리서 들으면서 이제 다가온 거야. 다가오면서 가서 보니까 눈이로다는 폭포의 물방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는 거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는 거야. 원경에서 근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듣는 소리고, 가까운 데 가가지고 눈 내리는 것처럼 물방울이 이제 그 폭포 물보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치니, 선악이 신선이 타고 다니다는 학이 있어. 얘가 춘풍 옥적성에,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봄바람 옥피리 소리라는 거는 진짜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봄바람 소리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미화시켜서 표현한 거. 미화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혜의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아. 진짜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야? 그냥 미화한 표현인 거죠.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웠던지, 이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잠을 깨웠던지 학이 날아오른다라는 거야. 학이 날아오르면서 호의 현상이 반궁에 솟았더니, 호의 현상이라는 건 흰 저고리 검은 치마, 마치 선녀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죠. 학을. 그래서 얘의 원관념은 선악이야. 선악. 학.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마치 이 학이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넘나다 싶대요. 서호 옛주인은 사실은 인포라는 시인인데요. 나중에 신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학이 자기 주인, 그러니까 인포라는 시인이 그러니까 학을 자식으로 삼고 매화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지냈다는 그런 그 시인이거든요. 신선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서호 옛주인을 반겨놓는 자기 그 신선 주인님 반기듯이 주인님이네, 주인님이네 그러고 막 이렇게 반긴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금강대에 올라간 거 누구야? 금강대에 올라간 거 지금 정철이거든. 그러니까 서호 옛주인 반기는 듯이 학이 날아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나를 쟤가 반겨주네. 주인 반기듯 반겨주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서호 옛주인은 정철 가리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월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호의현상의 원관념은 선학이고요. 그 다음 서호 옛주인의 원관념은 정철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진월대로 올라갑니다. 진월대. 진월대로 올라갔더니 이 진월대가 되게 그 높은 곳이야. 높은 그 전망대 같은 거지. 그래서 산봉우리의 모습이 여러 개가 막 보이는 거야. 너무 멋있어.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알샤. 아,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알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막 시끄럽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그러니까 시끄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변화무쌍하게도 생겼구나라는 뜻이에요. 변화무쌍하구나. 변화무쌍한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아, 조물주가 참 야단스럽게도 만들었구나. 어떻게 야단스럽게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만들었냐면 날거든 띠디마나 섰거든 솥띠마나. 이게 뭐뭐거든 뭐뭐 말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 말거나, 즉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나 말지. 이 산봉우리가 날고 뛰고 솟고 다 한다는 거. 굉장히 변화무쌍한 모습,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죠. 산봉우리의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너무 예뻐서 어떻게 예쁘냐면 마치 부용을 꽂아놓은 듯 예쁘고, 부용, 연꽃을 꽂아놓은 듯 예쁘고, 백옥을, 하얀 옥을 묶어놓은 듯 예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산봉우리를 빗대어 표현한 거야. 꽃처럼 예쁘고, 마치 이게 여기에 이렇게 꽃이 피어난 듯이, 꽃이에요. 꽃이 피어난 듯이 예쁘고, 하얀 옥을 이렇게 묶어놓은 듯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하얀 옥을 묶어놓은 듯이. 자, 부용을 꽂아놓은 듯이 예쁘고, 백옥을 묶어놓은 듯이 예쁘다. 이 부용과 백옥은 결국 산봉우리를 상징하는 거야. 산봉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리키는 게 산봉우리야. 자, 그 다음 동명을 박차 오르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이런 표현 나오죠? 동명이라는 거는 동해를 박차 오르는 듯 하대. 다시 뭘 박차 오르는 것 같다? 동해를 박차 오르는 것 같다. 산봉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깎아지는 듯이 높아가지고 마치 동해를 이렇게 쫙 박차 오르는 것 같다는 거야. 쫙 깎아지는 듯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 마치 이렇게 위에 있는 북극성. 그러니까 북극이라는 거는 북극성을 얘기하거든? 북극성, 하늘, 해, 달 이런 것들은 다 누굴 뜻하냐면 임금님을 뜻해요. 북극성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또 굉장히 산봉우리 선세가 이렇게 찌르듯이 쭉 올라가면서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얘는 산봉우리의 모습이 마치 봐봐. 어때요? 이 산봉우리의 모습이 뭐의 모습 같아? 임금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지. 산봉우리 그런 웅장한 모습이면서 이 동명을 박차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얘는 좀 정적이고 예쁜, 정적이면서 좀 약간 여기 수려한 모습, 멋진 모습, 잘생긴 모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역동적이고 웅장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막 북극, 즉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야. 산봉우리에서 뭐의 모습을 발견해요? 충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다시 산봉우리에서 뭐의 모습을 발견해? 충신,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이래서. 자, 뭐라고 나오냐면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충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얘네가 이렇게
하늘을 추밀어서 뭔가를 막 얘기하려고 하늘, 해, 달, 북극성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한다고요? 임금님을 뜻한다 그랬지. 그 임금님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천만 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고 자기가 얘기할 걸 해. 굽힐 줄 모르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굽힐 줄 모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다시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하늘을 추밀어서 뭔가를 사리려고 천만 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구나. 와 너로구나. 너로구나. 너가 가리키는 게 뭐야? 혈망봉하고 망고대를 가리키는 거지.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겠는가. 자, 너로구나. 너 같은 충신이란 뜻이죠. 너 같은 충신 또 있겠는가. 다시. 너 같은 충신 또 있겠는가. 이 너 같은 충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너 같은 충신이라는 것은 이 얘네들을 가리키는 거지. 망고대하고 혈망봉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사리려고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 절개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임금에게 자신이 이야기하는 바를 굽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직관신의 모습이라 그래. 직관신. 직언을 간하는 신하라는 뜻이야. 간신배 아니야. 간신배 말고 직관신이라는 것은 직언을 간하는 신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한다는 너 같으니 또 있겠어. 너 정말 최고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예찬적인 태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찬적인 태도가. 그러면서 뭐야? 난 너처럼 되고 싶어. 라는 거죠. 너처럼 되고 싶어. 너처럼 이렇게 충신되고 싶어. 라는 충신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심대로 가볼까요? 이제 산봉우리 끝에 있는 산의 전기를 바라보는 거야. 여기서 이 산의 전기가 이제 어떠냐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거야.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자,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clean의 뜻이고요. beauta라는 것은 like의 뜻이에요. 자, 맑거든 좋디마나. 그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맑고 깨끗하고 다 한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지. 이런 거 뭐라 그래? 원숭이형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앞에 걸 이렇게 이어가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연쇄법이 쓰이면서 결국에는 앞에 있는 요 구절을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반복법이 쓰이는 거지. 연쇄법, 반복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하는 거 어떤 거야? 맑거든 좋디마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말지나 말지. 맑고 깨끗하고 다 한다는 뜻이죠? 맑고 깨끗함이 다 있어. 산봉우리의 이 너무나 맑고 깨끗한 기운 너무 좋아서 이 기운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고 싶대. 그럼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거니까 지금 나라에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나라에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면 나라 걱정을 하는 거네. 무슨 지정이야? 우국지정입니다. 우국지정이 드러나죠. 나라에 걱정을 하는 거죠. 우국지정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심대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계심대 고태에 올라 둥양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역력히 회여하니 세어보니 만이천봉이라는 건 금강산을 얘기하죠. 금강산 만이천봉, 1만이천봉.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동그라미 치고 산의 전기를 얘기하지. 그 기운이 어떠냐면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말디마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말지나 말지. 맑고 깨끗하고 다 한다는 뜻이야. 그치?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고자. 무슨 지정? 우국지정이라 그랬죠.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하도 할 수. 형용이라는 것은 모습도 그지없고 끝이 없고 태세도하도 할 수. 태세라는 것은 왜 준비태세 그러잖아요. 이렇게 약간 태세, 준비태세. 그러니까 약간 역동적인 모습.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정적인 모습이고 얘는 좀 역동적인 모습이죠.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형용이라는 것은 여기 부용이나 배곡 같은 거고 태세라는 것은 날거든 뒤디마나 이런 산봉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얘가 약간 정적인 거고 얘가 약간 동적인 그런 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참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너무 멋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천지를 삼기실제. 조물주가 천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그냥 만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게 되니까 유정도 유정할시야. 이제 와서 보게 되니까 유정도 유정할시야.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구나. 뭔가 산봉우리에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조물주가 뭔가 뜻을 담아 만든 것처럼 굉장히 멋지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봉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쵸?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어.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누구신가? 자, 비로봉 상상도 맨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지. 상상도 맨 꼭대기에 올라본 이 그 누구인가?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올라본 사람이 없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던가.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던가. 비로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동산이나 태산 되게 높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높다던가. 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야. 비로봉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비로봉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노국조분도 우리는 모르거든. 자, 이 노나라인데 공자가 우리나라는 요만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노나라도 되게 커 보이는데. 노나라로 커 보이는데 공자는 노나라뿐만 아니라 천하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공자의 어떤 그런 넓은 그런 장대한 기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연직이라고 하죠. 호연직. 넓고 장대한 기운. 우리는 정말 이 공자의 천하가 작다고 하는 이 호연지기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저 비로봉이 바로 그런 공자의 경지 같다. 오르지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공자의 경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보세요. 노국 좁은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전하 어찌하여 작단 말인가? 어와 뎌 디위. 어이하면 알 거이고. 자, 어와 뎌 디위. 뎌 디위라는 것은 저 경지. 저 경지. 어이하면 알 거이고. 저 경지라는 건 공자의 호연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호연지기. 어와 텨 디위. 저 경지.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는 것이 고이할까? 이상할까?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당연하다.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약간 그 자기합리화? 내려가는 것을 자기합리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상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뭐랄까 공경하는 태도로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호연직이 공경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려가는 걸 약간 자기합리화 공손한 그런 태도일 수도 있지만 자기합리화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 같이 보자.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자,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제 활용소를 가는 거죠. 활용소에서는 이제 뭘 보냐면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연못에 천년노룡 마치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풍운을 언제 얻어서 삼위루를 들였는다. 자, 이렇게 풀이 있죠? 음해에 이온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자,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풍운이라는 것은 구름과 바람을 얻어서 삼위루, 3일 동안 흡족하게 내리는 비를 내려서 음해에 이온풀이라는 건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살려낸대. 그러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살려낸다는 거잖아. 지금 너네가 이거를 굳이 막 적고 필기 안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해봤던 것이라면 계속 이렇게 쭉 집중하시면서 계속 쭉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완전히 정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을 비로 이렇게 살려내는 거다. 이렇게. 그럼 지금 자연의 어떤 조화를 보고 있죠. 자연의 조화를 이렇게 보면서 요 흐름을 결국에는 뭐냐면 천년노룡이라는 것은 물인데요. 일단은 물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 물이 증발해서 그 구름이 되어가지고 비로 내려서 풀을 살리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 풀이라는 거는 뭐냐면 민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민중이야. 그리고 이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이라는 거는 굶주린 민중, 도탄에 빠진 민중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굶주린 도탄에 빠진 민중을 비를 내려 구하고 싶다. 즉 좋은 걸 주고 싶다. 좋은 정치를 펴고 싶다. 선정을 펴고 싶다. 선정을 펴서 굶주린 민중을 살려내고 싶다.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어떤 직책이 주어져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위, 이 풍운이라는 거는 기회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기회나 때를 만나서 선정을 베풀어서 굶주린 민중을 살려내고 싶다. 그럼 기회나 때를 만나는 게 누구야? 정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자 자신? 그러니까 정철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겠지. 천년노룡이라는 거는 천년묵은 뭔가 뜻을 품고 있는 용, 나 자신이 이런 기회나 때를 만나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가지고 이런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 그럼 백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러니? 애민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민정신. 자, 요거 그림은 다 그려놓으셨죠? 그렸지? 선생님 너무 빨리 지웠나? 자, 천년노룡. 천년노룡이 누구랑 누굴 뜻해? 물과 정철. 두 가지 힘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무슨 법이야 이거? 중의법이죠. 중의법. 풍운을 언제 얻어서 삼위루를 들였난다. 음해의 이용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풍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회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삼위루라는 것은 선정의 포부, 선정. 음해의 이용풀이라는 건 굶주린 민중. 굶주린 민중을 사랑하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정신이 드러난다? 그렇지. 애민정신이 드러나고 여기에 선정의 포부 드러납니다. 이러한 물의 흐름, 자연의 흐름을 본받고자 하는 거니까 약간 숭고미적인 부분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정대로 가겠습니다. 불정대, 12폭포가 보이는 부분이죠. 이 불정대로 갔을 때 이 12폭포를 뭐에다 빗대어 표현하냐면요. 은하수, 실, 배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해요. 다시 12폭포를 어디다 빗대어 표현한다고? 은하수, 실, 배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12폭포가 어떤 거냐면 12갈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12갈래로 이렇게 폭포가 여러 갈래로 쭉 갈라져 떨어지는 그런 폭포 있잖아. 그런 폭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 내려가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심절벽을 이렇게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한 구비를, 은하수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버혀내어 잘라내어서 이거를 마치 실같이 풀어서 실처럼 실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배같이 걸어놓았으니 실처럼 쫙 풀어가지고 배 걸어놓듯이 한 필, 두 필, 세 필 이렇게 걸어놓듯이 배처럼 걸어놨대. 배같이 걸어놓았으니 너무 예뻐서 잘 봐. 다시 은하수라는 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폭포 전체 물줄기. 그다음에 이게 갈라져 떨어지잖아. 이게 마치 그 물줄기, 샤워기 보면은 샤워기 물줄기 하나하나 가까이 가서 봐야 보이잖아. 멀리서 보면 그냥 물 덩어리 같이 보이잖아. 물 덩어리처럼. 그런 거지. 실 하나하나처럼 물줄기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 실이라는 것은. 폭포의 근경이지. 가까이서 본 거. 배라는 거는 그 실로 짜가지고 만든 물 덩어리 12폭포, 12갈래로 떨어지는 이 물 덩어리를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이라는 것은 근경을 얘기하는 거고, 배라는 것은 원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도경 12급이, 도경이 뭐냐면, 그 산수의 지세를 설명해 놓은 그림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왜 어디 가볼 만한 곳, 그래서 사진 찍고, 여기에 어떤 뭐 설명, 뭐 여기는 무슨 거야, 이렇게 설명해 놓는 이런 것처럼 옛날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이건 12폭포, 뭐 12갈래로 떨어짐, 이렇게 그려놨는데, 도경에는 이렇게 12급이라고 12폭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여러 개다라는 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다. 도경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실제로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이적선 이제에 있어서 이적선이라는 건 200을 얘기하거든. 200은 풍류 대명사죠. 200이 이제 있어가지고 다시 고쳐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도곤,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는데, 즉 어디로 낫다? 여기도 낫다. 그 200이 최고로 여긴 산이 어디냐면 여산 폭포를 얘기하거든. 그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여기가 어디예요? 12폭포를 얘기하죠. 12폭포가 더 낫다라는 거지. 12폭포가 훨씬 더 아름답다. 약간 12폭포에 대한 어떤 태도가 드러나? 예찬적인 그런 태도가 드러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 부분의 전체 마인드맵 정리가 끝났습니다. 약간 쉬고요. 그 다음에 바다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요 여정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그 둥림에 있다가 한양으로 가서 처음에 소양강 무슨 지정? 연군 지정. 고신거궁 백발바다시 무슨 지정? 우국 지정. 삼각산 제일봉 연군 지정. 기억나? 궁왕대걸터, 인생무상, 맥수지탄 기억나죠? 그 다음 회양, 네 이름 마침 같구나 했던 거. 여기 어디야? 뭐야? 선정의 포부 나오는 부분이지? 기억나죠?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 선생님하고 여기 쭉 했잖아. 이거를 백지에다가 쭉 쓸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관동별곡을 한번 딱 정리를 한다면 지금 배운 요 때, 오늘 타이밍에 한번 정리를 다 해놓고 계속 되새기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인지 딱 알고 풀 수가 있지. 공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고전 시간을 배우는 목적은, 공부를 해놓는 목적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본 작품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니까 고전 작품들은 한정돼 있잖아. 물론 낯선 작품도 있긴 하지만 EBS 작품들에서 거의 나온단 말이야. 그 것들을 공부를 해놓는 이유는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해둔 건 제대로 해둬야겠지. 자, 만폭동도 쭉 가보자. 만금징계 비화불. 만폭동에서 폭포 보는 거야. 그치? 금강대 선악 보는 거지. 선악 빗대어 표현한 거 얘네. 그리고 여기는 무지개랑 용의 꼬리가 만약에 영화로 찍었다. 그럼 무지개랑 용의 꼬리가 등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폭포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거라서 이거는 진짜 용이 등장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를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이런 비유들을 잘 기억해. 비유와 원관념들. 원관념, 부조관념. 그 다음에 진월대에서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고요. 계심대에서는 이렇게 맑은 기운 가지고 우국지정, 인걸 만들고 싶어하는 우국지정. 비로봉에서 비로봉 못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활용소가 조금 중요했었죠. 이런 거 드러나고요. 12폭포도 이렇게 나오는 나수 실배에다 빗대어서 12폭포의 모습을, 아름다운 12폭포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해놨다. 자, 이렇게 해서 본사 부분의 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강에서 바다와 그 다음에 결사 부분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